한국의 궁견이 호주로 보내졌다는데요. 왜 이 진돗개는 한국을 떠나게 된 것일까요? 그리고 이 개는 한 가정으로 입양이 되었는데요. 이 가정의 기적이 되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떤 일인지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밀리 파커라고 해요. 호주에 살아요. 제 딸 미아는 6살이에요. 걸을 때마다 통통 튀는 곱슬곱슬한 갈색 머리카락에 제가 본 것 중 가장 커다란 파란 눈을 가지고 있었죠. 정말 예쁘고 특별한 아이였어요. 그리고 자폐증을 갖고 있었습니다. 다른 6살 아이들은 이야기하고 웃고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쉴 새 없이 떠들고 있을 때 미아는 말이 없었어요. 태어난 이후로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거든요. 엄마도 아빠도 아무 말도요. 부엌으로 살금살금 걸어가면서 아침 일과를 시작하고 있었어요. 먼저 저와 데이비드를 위한 커피를 내리고 그 다음 미아가 좋아하는 방식 그대로 아침 식사를 준비했죠. 토스트를 4개의 정확히 같은 크기로 자른 다음 파란색 접시 위에 완벽한 원 모양으로 놓았어요. 사과 주스는 컵의 중간 선까지만 정확하게 따랐죠. 더도 말고 덜도 말고요. 이 일과에서 작은 실수 하나라도 있으면 미아는 몇 시간 동안 매우 힘들어했거든요. 냉장고에 걸려있는 달력을 보고 있었어요. 월요일 언어치료, 수요일 행동치료, 매달 정기검진 수많은 약속들이 빼곡했지만 진전은 너무 미미했죠. 가끔은 미아가 과연 말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곤 했어요. 이런 생각이 들 때면 가슴에 커다란 돌이 놓인 것처럼 무거워졌어요. 데이비드가 샤워를 막 마친 채로 부엌에 들어왔어요. 제 남편은 전직 군인이었죠. 항상 똑바로 서 있고 모든 일에 계획이 있었어요. 미아가 3살 때 자폐 진단을 받은 이후로 치료 차트와 일정표를 꼼꼼히 만들어 왔었죠. 하지만 그의 세심한 계획에도 불구하고 미아의 말은 여전히 그 안에 갇혀 있었어요. 안녕, 그가 제 뺨에 키스하며 커피를 따르고 있었어요. 소피가 전화했어. 미아 언어치료를 목요일로 옮겨달래. 저는 한숨을 쉬며 달력을 수정했어요. 소피는 미아의 언어치료사로 곱슬머리에 초록색 눈을 가진 친절한 여성이었죠. 2년 동안 미아와 함께 해왔지만 대부분의 날 미아는 그녀를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복도에서 들려오는 작은 발소리가 미아가 일어났다는 걸 알려주고 있었어요. 아이는 여전히 별무늬 파자마를 입은 채 좋아하는 토끼 인형을 꼭 껴안고 문간에 나타났죠. 미소를 지었지만 아이는 저를 쳐다보지 않았어요. 대신 평소처럼 식탁에 앉아 아침 식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안녕, 우리 햇님. 완벽하게 준비된 아침 식사를 그녀 앞에 놓으며 말했어요. 대답을 기대하진 않았지만 희망만은 버리지 않고 있었죠. 하루는 대부분의 다른 날들처럼 흘러가고 있었어요. 미아가 옷을 입는 것을 도왔는데 아이의 민감한 피부를 자극하는 까칠한 태그나 거친 솔기가 있는 옷은 피했죠. 1시간 동안 플래시 카드로 연습했어요. 미아는 말을 하지 않았지만 그림과 물건을 짝지을 수 있었어요. 적어도 이 정도라도 할 수 있다는 게 다행이었죠. 오후에는 미아가 낮잠을 자는 동안 저는 주방 테이블에 앉아 차 한 잔을 마시며 잡지 페이지를 넘기고 있었어요. 하지만 사실 내용은 보지도 않고 있었죠. 너무 지쳐 있었거든요. 단순히 잠이 부족해서 오는 피로가 아니라 뼛속까지 스며드는 깊은 피로감이었어요. 희망을 품었다가 실망하기를 반복하면서 생기는 그런 종류의 피로였죠. 데이비드가 평소보다 일찍 돌아왔어요. 그의 표정이 달라 보였어요. 거의 흥분한 듯 했죠. 그는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제 맞은편에 앉았어요. 오늘 재밌는 사람을 만났어. 그가 말하고 있었어요. 이름은 사만다야. 신의 동물 보호소 관리자야. 저는 왜 이 이야기를 하는지 궁금해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거기 특별한 개가 들어왔대. 그가 계속 말했어요. 진돗개야. 한국에서 군견으로 복무했던 개래. 그렇구나. 이게 왜 중요한지 이해하지 못한 채 대답했어요. 에밀리, 들어봐. 데이비드는 희망으로 빛나는 눈으로 몸을 앞으로 기울이고 있었어요. 이 개는 다른 개들과 달라 시끄럽고 혼란스러운 환경에서도 침착하게 있도록 훈련받았어. 명령에 반응하고 다른 개들처럼 짖거나 뛰어다니지 않아. 이제 그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이해했어요. 즉시 고개를 저었죠. 안 돼. 미아는 개를 감당할 수 없어. 아이가 새로운 것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알잖아. 소피가 일주일에 2번 오는 것도 겨우 견디고 있는데. 하지만 이 개가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데이비드가 제 손을 잡고 있었어요. 이게 미아에게 필요한 거라면? 걔가 우리 딸을 말하게 하진 않을 거야. 손을 빼며 말했어요. 의사들이 제안한 모든 걸 시도해봤잖아. 언어치료, 행동치료, 특별한 식이요법까지. 아무것도 효과가 없었어. 내일 나랑 같이 그 개만 보러 가자. 데이비드가 말했어요. 제발, 잃을 게 뭐가 있어?
미아가 자고 있는 복도 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제 아름답고 말없는 딸, 아이 안에 갇혀있는 모든 말들, 표현하지 못하는 생각과 감정들을 생각했어요. 아이를 돕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것이고 무엇이든 시도해 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알았어, 마침내 대답했어요. 그때는 몰랐지만 이 단순한 결정이 우리 삶을 영원히 바꿔놓을 거였어요. 때로는 가장 큰 모험이 가장 작은 발걸음으로 시작되기도 하죠. 이것이 우리의 첫 발걸음이었어요. 제 딸이 마침내 목소리를 찾게 될 새로운 세계로 가는 첫걸음이었죠. 동물보호소에서는 젖은 개 털 냄새와 청소용품 냄새가 풍기고 있었어요. 현관문을 지나가면서 저도 모르게 코를 찡그리고 있었죠. 데이비드는 항상 그렇듯 목적을 가지고 앞장서서 걸어가고 있었어요. 저는 이게 정말 좋은 생각인지 확신이 서지 않아 좀 더 천천히 따라가고 있었죠. 미아는 제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작은 손가락으로 제 손을 꽉 쥐고 있었죠. 아이가 불안해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새로운 장소는 미아에게 항상 힘든 일이었거든요. 너무 많은 소리, 너무 많은 냄새,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었으니까요. 그 자리에서 그냥 돌아갈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어쩌면 이 여행 자체가 실수였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었죠. 짧은 검은 머리에 친절한 미소를 짓고 있는 여성이 안내 데스크에서 우리를 맞이했어요. 데이비드가 말했던 보호소 관리자 사만다임이 틀림없었죠. 그녀는 부드럽게 말하고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는데 이것이 미아가 차분하게 있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았어요. 그 개는 우리의 특별한 조용한 방에 있어요. 사만다가 설명하고 있었어요. 다른 동물들과는 너무 달라서 따로 두고 있었죠. 우리는 사만다를 따라 긴 복도를 걸어가고 있었어요. 양쪽에 있는 문을 통해 개들이 신나게 뛰어오르고 짖는 모습이 보이고 있었죠. 미아는 몸이 긴장한 채 저에게 더 바짝 붙었어요. 이제 그만 나가자고 말하려던 참에 사만다가 복도 끝에 있는 문 앞에서 멈췄어요. 이 안에 있어요. 사만다가 문 손잡이를 잡으며 말했어요. 도착했을 때 서류가 뒤섞여 있었어요. 최근에야 이 개가 한국에서 온 군견이라는 걸 알게 됐죠. 금속 문이 살짝 삐걱거리며 열렸어요. 방 안에는 갓 내린 눈처럼 하얀 털을 가진 개가 앉아 있었어요. 다른 개들과 달리 이 개는 뛰어오르거나 짖지 않았어요. 방 가운데에 완벽하게 가만히 앉아서 차분한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죠. 이 개에게는 뭔가 특별한 점이 있었어요. 마치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처럼 조용한 위엄이 느껴지고 있었죠. 데이비드가 무릎을 꿇고 손을 내밀었지만 개는 그를 향해 움직이지 않았어요. 한국어 명령에만 반응해요. 사만다가 데이비드에게 폴더를 건네며 설명했어요. 영어로 시도해봤지만 완전히 무시하더라고요. 미아를 한쪽 눈으로 지켜보면서 서류를 읽고 있었어요. 문서에 따르면 이 진돗개는 한국의 군사시설에서 훈련받았다고 해요. 3년 동안 특수군견으로 일하다가 어떻게 해서인지 호주의 일반 보호소개가 되었다고 적혀 있었죠. 코코라는 이름은 어떨 것 같아? 데이비드가 저를 올려다보며 물었어요. 귀엽고 말하기 쉬운 이름이잖아. 이 개는 특별해 보여. 저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보통 새로운 것을 만나면 제 뒤에 숨곤하는 미아를 지켜보고 있었죠. 놀랍게도 아이는 특별한 관심을 보이며 하얀 개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정말 아름다운 개네. 저도 인정했어요. 하지만 이게 미아에게 맞는지 아직 확신이 안 서. 우리 아파트가 그렇게 크지 않고 개는 많은 관리가 필요하잖아. 게다가 미아는 일상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데이비드가 그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는 표정이었죠. 그들이 교감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상상해봐. 이게 미아에게 필요한 거라면 어쩔 거야?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이미 지고 있는 싸움이라는 걸 알고 있었죠. 데이비드가 무언가를 마음먹으면 좀처럼 방향을 바꾸지 않거든요. 그날 오후 우리는 코코를 집으로 데려왔어요. 미아가 좋아하는 놀이공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부드러운 침대와 물그릇을 놓아 거실에 특별한 공간을 마련해 두었죠. 미아가 걔를 완전히 무시하거나 어쩌면 화를 낼 거라고 예상했는데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은 저를 완전히 놀라게 했어요. 코코는 미아의 구석으로 곧장 걸어가서 조용히 앉았어요. 마치 이 공간이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는 것처럼요. 놀려고 하거나 관심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냥 차분하고 인내심 있게 앉아 있었죠. 그리고 나서 가장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보통 자기 공간이 침범당하는 걸 싫어하는 미아가 고개를 돌려 코코를 바라봤어요. 소리 지르거나 도망가지 않았어요. 그냥 오랫동안 하얀 개를 바라보고 있었죠. 그리고 나서 제 눈을 믿을 수 없었지만 미아가 미소를 지었어요. 작고 빠른 미소였지만 분명히 미소였어요. 그날 밤 미아가 잠든 후에 인터넷에서 한국 군견 훈련에 관한 영상을 찾아보고 있었어요.
트레이너가 한국어로 명령을 내리는 영상을 발견했죠. 그가 앉아라고 말했을 때 코코의 귀가 쫑긋 세워지는 것을 알아챘어요. 영상 속 개들처럼 우리 거실 바닥에 즉시 앉았어요. 저는 흥미롭게 영상을 다시 재생했어요. 이번에는 뒤에서 무언가 소리가 들렸어요. 너무 작아서 거의 놓칠 뻔한 작은 목소리였죠. 앉아. 저는 움직이기를 두려워하며 그대로 얼어붙었어요. 그 목소리는 미아에게서 나온 거였어요. 단 한마디도 말한 적 없던 제 딸이 방금 한국어 명령어를 따라했어요. 천천히 뒤돌아보니 파자마 차림으로 문간에 서 있는 미아가 코코를 빤히 바라보고 있었어요. 달려가서 안아주고 다시 말해달라고 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움직이지 않았어요. 말하지도 않았어요. 이 마법 같은 순간을 깨트릴까 두려웠거든요. 대신 코코가 미아에게 부드럽게 다가가 앞에 앉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마치 내가 너의 말을 듣고 있어. 너를 이해해라고 말하는 것처럼요. 이 조용한 순간 뭔가 놀라운 일이 막 시작되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앞으로의 여정은 여전히 두렵고 불확실해 보였지만 수년 만에 처음으로 제 마음속에 새로운 무언가가 자라나고 있다고 느꼈어요. 바로 희망이었죠. 신청서가 제 책상 위에 3일 동안 놓여 있었어요. 코코가 도우미 동물로 미아와 함께 학교에 갈 수 있도록 하는 특별 요청서였죠. 빈줄들을 바라보며 펜으로 종이를 톡톡 두드리고 있었어요. 이건 정말 큰 결정이었죠. 학교에서 거절하면 어쩌지? 다른 아이들이 미아를 놀리면 어쩌지? 시끄러운 아이들 사이에서 코코가 놀라면 어쩌지? 수많은 걱정들이 멈추지 않는 회전목마처럼 제 머릿속을 빙글빙글 돌고 있었어요. 하지만 미아가 앉아라고 속삭이고 코코가 그 옆에 순순히 앉는 모습을 볼 때마다 시도해봐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이 작은 기적이 자랄 기회를 가질 자격이 있었으니까요. 마침내 신청서를 작성했어요. 미아가 코코와 함께한 2주 동안 2년간의 치료보다 더 많은 진전을 보였다고 설명하는 소피의 편지도 첨부했죠. 또한 이 방법을 시도해보라는 미아 담당 의사의 소견서도 함께 넣었어요. 깊은 숨을 들이쉬며 봉투를 밀봉하고 우편으로 보냈죠. 2주 후 답변이 도착했어요. 학교에서 1개월 시범 기간을 허락한다는 내용이었죠. 코코가 특별한 도우미 겸 조끼를 입고 모든 규칙을 따른다면 미아와 함께 학교에 갈 수 있다고 했어요. 그날 밤 코코를 위한 예쁜 조끼를 만들기 위해 늦게까지 바느질을 하고 있었어요. 미아의 교복과 어울리는 부드러운 파란색 천을 선택하고 길을 건널 때 차들이 코코를 잘 볼 수 있도록 반사띠도 달았죠. 양쪽에 SERVICDOG라는 글자를 깔끔하게 수놓으면서 제 손가락이 떨리고 있었어요. 코코와 함께하는 첫 등교일 아침은 정말 긴장됐어요. 코코의 하얀 털이 눈처럼 빛날 때까지 빗질해주고 있었죠. 미아가 교복을 입는 것을 도우면서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날지 조심스럽게 설명했어요. 미아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이미 새 조끼를 입고 문 옆에서 참을성 있게 앉아있는 코코를 차분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학교에 도착하자 다른 부모님들과 아이들이 멈춰서서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몇몇은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수군거리고 있었죠. 부끄러움에 제 뺨이 화끈거렸지만 등을 곧게 펴고 미아와 코코 옆에서 자랑스럽게 걸어갔어요. 우리는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었고 우리는 용감했으니까요. 미아의 선생님인 리암 선생님이 환영하는 미소로 교실 문에서 우리를 맞이하고 계셨어요. 선생님은 미아의 책상 근처에 코코를 위한 특별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 교실을 재배치해 놓으셨죠. 선생님은 무릎을 꿇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미아에게 인사하고 있었어요. 특별한 친구에 대해 반 친구들에게 모두 얘기해 놓았단다. 선생님이 설명했어요. 모두 만나고 싶어 하고 있단다. 교실에 들어서자 숨을 참고 있었어요. 20명의 호기심 어린 얼굴들이 우리를 향해 돌아봤죠. 예전에는 이런 관심이 미아를 책상 밑으로 숨게 만들었을 텐데 오늘은 코코가 차분히 옆에서 걸어가자 미아도 계속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어요. 아이들이 모여들면서 아름다운 하얀 개를 보고 싶어 했어요. 한 남자아이가 코코를 쓰다듬어도 되냐고 물었고 다른 여자아이는 개의 이름이 뭐냐고 묻고 있었죠. 항상 그래왔듯이 미아 대신 제가 대답하려는 순간 교실의 웅성거림을 뚫고 들려오는 딸의 작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코코. 교실이 조용해졌어요. 리암 선생님이 교실 건너편에서 저와 눈을 마주치셨는데 선생님의 놀란 표정이 저의 놀라움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었어요. 선생님은 전문적인 침착함으로 다시 반 아이들에게 돌아가기 전에 저에게 빠르게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우셨죠. 고마워, 미아. 선생님이 마치 미아가 매일 말하는 것처럼 행동하며 말했어요. 여러분, 이 아이는 코코예요. 일하고 있으니까 부드럽고 조용하게 대해 주어야 해요. 그날 오후 지역 신문사의 기자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학교에 누군가가 미아와 코코에 대해 알려준 모양이었죠. 기자는 한국 진돗개, 자폐 아동의 침묵을 깨달아는 제목으로 기사를 쓰고 싶어 했어요.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우리 가족은 항상 사생활을 중요시했으니까요. 데이비드는 우리 이야기를 공유하면 우리와 같은 다른 가족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저를 설득했어요. 기사는 3일 후에 실렸어요. 저는 5부를 사서 그중 한 부를 미아의 여정을 기록하기 위해 시작한 스크랩북에 조심스럽게 넣어두었죠. 곧 다른 신문들도 이 이야기를 다루기 시작했어요. TV 방송국에서 인터뷰 요청 전화가 왔고 우리의 조용한 생활이 갑자기 너무 공개적으로 느껴지고 있었어요. 모든 사람이 우리가 하는 일을 지지하는 건 아니었어요. 학교 교감 선생님은 알레르기와 안전에 대해 걱정하고 있었죠. 일부 학부모들은 미아가 특별 대우를 받는다며 불평했어요. 심지어 시드니에 계신 제 어머니도 전화해서 걱정을 표현하셨죠. 걔가 늙거나 아프면 어떻게 할 거니? 어머니가 물으셨어요. 그러면 미아가 무척 상심하지 않겠니? 이런 질문들이 잠 못 이루는 밤에 저를 괴롭히고 있었어요. 내가 올바른 일을 하고 있는 걸까? 나중에 미아가 상처받도록 만들고 있는 건 아닐까? 쉬운 답은 없었죠. 시범 기간이 거의 끝나갈 무렵 그 일이 일어났어요. 따뜻한 오후에 학교에서 집으로 걸어오고 있었죠. 미아는 한 손에는 코코의 목줄을, 다른 손에는 제 손을 잡고 있었어요. 길을 건너는 순간 모퉁이에서 자전거 한 대가 통제를 잃고 미아를 향해 곧장 달려오고 있었어요. 제가 반응하기도 전에 코코가 앞으로 뛰어나갔어요. 자기 몸으로 미아를 밀어 자전거 경로에서 안전하게 피하게 했죠. 미아는 깜짝 놀랐지만 다치지 않고 잔디 위로 넘어졌어요. 자전거는 방향을 틀었고 타던 사람은 넘어져 무릎을 포장도로에 긁었어요. 저는 먼저 미아에게 달려가 부상이 있는지 확인했어요. 겁은 먹었지만 괜찮아 보였죠. 그 다음 코코를 돌아봤는데 코코는 일어나지 못한 채 바닥에 누워 있었어요. 앞다리가 이상한 각도로 구부러져 있었죠. 코코는 작게 낑낑거리고 있었지만 움직이려 하지는 않았어요. 마음이 급해져서 수의사에게 전화하고 나서 데이비드에게도 연락했어요. 20분 안에 우리는 동물병원에 도착해 코코의 상태에 대한 소식을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죠. 수의사는 엑스레이를 찍고 코코의 앞다리가 부러졌다고 확인했어요. 수술이 필요하고 회복하는데 몇 주가 걸릴 거라고 했죠. 대기실에서 미아는 제 옆에 특이하게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코코를 데려간 문에서 눈을 떼지 않고 있었죠. 눈물이 조용히 뺨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는데 감각 과부하가 아닌 감정 때문에 우는 모습은 처음 보는 거였어요. 평소에는 거부하곤 했는데 제가 어깨에 팔을 두르자 미아는 오히려 제게 기대어 왔어요. 그리고 전에 들어본 적 없는 또렷하고 힘찬 목소리로 미아가 말했어요. 가지마, 사랑의 5마디예요. 완전한 문장이었죠. 사랑과 두려움, 애착의 말이었어요. 방 건너편의 간호사가 이런 큰 감정을 담은 작은 목소리에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저는 미아를 더 꽉 안으면서 이제는 제 눈물도 자유롭게 흘러내리고 있었죠. 진료실 문의 작은 창을 통해 테이블 위에 있는 코코를 볼 수 있었어요. 아픔에도 불구하고 미아의 목소리를 들었을 때 꼬리를 약하게 흔들고 있었죠. 이 용감한 개는 제 딸이 목소리를 찾도록 도왔을 뿐만 아니라 딸을 보호하기 위해 목숨을 걸었어요. 이 순간 코코가 단순한 치료 동물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코코는 가족이었죠. 그리고 우리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된 것뿐이었어요. 코코의 깁스는 미아가 가장 좋아하는 셔츠와 같은 밝은 파란색이었어요. 6주 동안 우리는 코코가 집안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도우면서 계단을 오르내릴 때 코코를 안아 날랐죠. 미아는 코코가 회복하는 동안 곁을 떠나지 않고 있었어요. 자기 방에서 자도 된다고 말했는데도 미아는 바닥에서 코코의 침대 옆에서 자고 있었죠. 이 시간 동안 가장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미아가 계속 말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완전한 대화는 아니었지만 여기저기 단어를 말하고 있었죠. 대부분 우리가 함께 보는 영상에서 배운 한국어 명령어였지만 가끔은 영어 단어도 말했어요. 새로운 단어 하나하나가 마치 소중한 선물을 푸는 것 같은 기분이었죠. 어느 저녁 식사 후 코코가 특별한 침대에 닫힌 다리를 쭉 뻗고 쉬고 있는 동안 데이비드와 저는 부엌 테이블에 앉아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코코를 정식으로 입양해야 할 것 같아 데이비드가 말했어요. 사실 이 결정은 코코가 미아를 자전거 경로에서 밀어내던 그 순간에 이미 내려진 거였지만요. 난 더 큰 일을 생각하고 있었어. 제 용기가 저 자신도 놀라게 하면서 말했어요. 우리 같은 다른 가족들, 미아 같은 다른 아이들을 도울 수 있다면 어떨까? 데이비드의 눈이 반짝였어요. 미아의 진단을 처음 받았을 때처럼 공책을 집어들고 목록을 작성하기 시작했죠.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제 남편은 자신의 영역에서 즐거워하고 있었어요. 센터를 시작할 수 있을 거야. 그가 제안했어요. 군사훈련 배경을 가진 더 많은 진돗개들을 찾아보자. 이 아이디어는 나날이 커져갔어요. 미아의 언어 치료사인 소피가 개 치료와 언어 능력을 결합한 특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주겠다고 나섰죠. 미아의 선생님인 리암 선생님은 치료 동물을 포함하는 교육 계획을 만들기 위해 학교 지구와 협력하자고 제안했어요. 그리고 뜻밖의 일이 일어났어요. 멜버른에 있는 한국 영사관에서 이메일이 도착했죠. 그들은 신문에서 미아와 코코에 대한 이야기를 읽었다고 했어요. 우리를 한국으로 초대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죠. 한국 군견훈련센터에서 코코를 기리고 우리의 경험에서 배우고 싶어 했어요. 서울행 비행기는 길고 지치는 여정이었어요. 미아가 이 여행과 새로운 장소, 군중들을 어떻게 견딜지 걱정하고 있었죠. 하지만 특별한 도움이 조끼를 입은 코코가 옆에 있어서인지 미아는 차분함을 유지했어요. 심지어 승무원이 기내식을 가져왔을 때 미아가 배운 한국어 단어를 속삭이기도 했죠.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대사관 직원들이 팻말을 들고 있었고 현지 시민들은 영어와 한국어로 코코와 미아를 환영합니다 라고 쓰인 현수막을 흔들고 있었어요. 우리가 터미널을 지나갈 때 사진 기자들이 사진을 찍고 있었죠. 미아는 코코의 목줄을 꽉 잡은 채 심각한 표정이었지만 두려워하지는 않았어요. 군견훈련센터는 개들이 명령을 따르는 법을 배우는 넓은 공간이 있는 거대한 곳이었어요. 훈련사들은 시끄럽고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차분함을 유지하도록 개들을 어떻게 훈련시키는지 보여주고 있었죠. 그들은 진돗개가 주인과 깊은 유대를 형성하고 일생 동안 충성심을 유지하기 때문에 특별하다고 설명했어요. 한 건물에서 코코만을 위해 만들어진 작은 전시회를 발견하고 놀랐어요. 한국에서의 훈련 시절 사진들이 있었죠. 한쪽 구석에는 미아가 첫 단어를 말하는 영상이 전시되어 있었고 그들의 우정을 기록한 사진들도 함께 전시되고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의 눈을 통해 우리 이야기를 보니 우리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 실감하고 있었죠. 훈련사들은 코코의 이야기에서 영감을 받아 은퇴한 군견들을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고 설명했어요. 이 훈련받은 동물들을 보호소에 두는 대신 특수한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이 있는 가족들에게 배치하고 싶다고 했죠.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작은 하얀 강아지를 만나게 되었어요. 훈련사는 이 강아지가 여전히 군견으로 일하고 있는 코코의 언니가 낳은 코코의 조카라고 설명했어요. 그들은 우리가 이 강아지를 호주로 데려가 센터를 시작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했죠. 미아가 무릎을 꿇자 강아지가 그녀의 얼굴을 하봤고 딸이 키득거렸어요. 이전에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소리였죠. 미아가 행복으로 빛나는 파란 눈으로 저를 올려다봤어요. 호프, 미아가 또렷하게 말하며 강아지의 머리를 쓰다듬고 있었어요. 이름은 호프예요. 호주로 돌아와서 새로운 결심과 양국의 지원을 받아 코코센터를 설립했어요. 우리의 사명은 간단했죠. 자폐 아동들이 코코처럼 차분한 훈련을 받은 진돗개들과 같은 치료견들과 교감할 수 있는 치유의 공간을 만드는 것이었어요. 오늘날 우리 센터는 수십 가족을 돕고 있어요. 이제 완전히 자라 훈련받은 호프는 우리가 이 여정을 처음 시작했을 때의 미아를 떠올리게 하는 어린 소년과 함께 일하고 있죠. 나이가 들었지만 여전히 하얀 눈처럼 우아한 털을 가진 코코는 항상 미아 곁에 있어요. 매일 아침 미아는 센터의 다른 아이들과 함께 한국어 문장을 연습하고 있어요. 한때 말을 할 수 없었던 이 작은 소녀는 이제 다른 특별한 아이들이 목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언젠가 개 훈련사가 되는 꿈을 꾸고 있죠. 저는 매일 아침 안녕이라고 인사하며 하루를 시작하고 미아는 또렷한 대답으로 미소 지으며 응답해요. 한때는 불가능했던 이 간단한 대화가 이제는 세상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일처럼 느껴지고 있어요. 우리의 여정을 돌아보면 절망적이고 침묵하던 그 날들부터 지금까지 한 번의 우연한 만남, 한 마리의 하얀 개, 한 번의 믿음의 도약이 모든 것을 바꿨다는 사실이 놀라워요. 때로는 가장 큰 기적이 가장 작은 발걸음으로 시작되기도 하죠. 때로는 치유가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오기도 해요. 그리고 때로는 말이 통하지 않더라도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는 데는 한 사람의 마음만 있으면 충분하기도 해요. 코코가 우리 삶에 가져다준 작은 기적은 계속 자라면서 우리가 알지 못했던 문들을 열어주고 사랑은 이해되기 위해 말이 필요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